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한 계엄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은 후보자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고, 학설상 그리고 뭐 보통 실무상 그런 행위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설상으로요? 판례상으로도 실제로 등장하는 대법원은 개념입니다.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그 판결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만 통치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후보자는 이 모든 통치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해서 뭐 실무 법률 관련들이 예상 못했던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통 통치행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를 했을 때만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그러면 그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통치 행위에 해당합니까? 이론상으로는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통치행위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아니,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위 중에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결내로 통치 행위라고 언급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요. 몇 개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비상계엄 선포 또는 뭐 학대 그런 쪽 분야는 뭐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서 판례가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일 수는 있다 이런 뭐 이름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을 했고 사법심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시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 판결 내에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가 있을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가 있을 텐데 그 한번 국민들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판례의 이론은 일반론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통치 행위가 있는데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굳이 도출해내자면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뭐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